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4차 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저희가 전 시간에 배운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자동 합계에 들어있었던 5가지 함수 있죠? 그 5가지 함수가 조건을 가졌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어진 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실습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문법을 한번 보고 갈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를 구한다 그랬는데, 자 보시면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이라고 해서 저희가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개수를 세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다 똑같아요. 앞에 d만 붙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d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문법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괄호를 열은 다음에 인수가 3개가 들어가요. 그 3개가 들어가는데 그 3개가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데이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말하는 거예요. 표. 데이터 목록은 표를 말한다. 그래서 표 범위를 잡으시고 그 표 범위 중에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런데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이 조건이 어떤 경우이냐 하고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표에서 계산할 열번호 지정하고 조건을 지정하시면 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숫자의 합계를 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도 보시면 자 d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인수가 똑같이 3개 들어가요. 목록, 계산할 열번호, 조건 셀 똑같이 들어가죠. 표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 그랬어요. average는 평균이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에 앞에 d를 붙인다는 거,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자동 합계에 들어있던 그 5개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개수도 똑같죠. 첫 번째는 목록, 두 번째는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 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조건을 만족하는 큰 값,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값.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받으신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쪽 워크시트를 보시면 dsum, dcount, dcount A, 그 다음에 dmax, dmin 해가지고 저희가 공부할 함수들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dsum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dsum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냥 sum 함수는 범위를 지정하면 그 지정한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그 지정한 범위 합계가 아니고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추려요. 그런 다음에 그 추출된 거에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제품 분류가 화장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쭉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제품 분류 중에서 사무용품만 추려가지고, 사무용품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사무용품은 2개가 있네요. 자, 이 2개의 사무용품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전체 매출액의 합계가 아닌 사무용품만 추려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제품 분류 중에서 사무용품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표를 보시면 자, 여기 이 13번 셀에다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커서를
자, 여기다 놓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함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식이나 함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는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합계를 구하는 거 d, sum, d하고 s까지 누르시면 아래 함수 목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저는 d, sum을 사용할 거니까 목록 고르시고 탭.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초반에는 함수 마법사를 좀 많이 사용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fx 단추 누르시고 마법사 창을 띄워요. 자, 그러면 인수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함수의 인수 창이 뜨죠. 자, dsum 함수의 인수는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표,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래쪽에서 목록에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 그랬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을 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표 범위 지정합니다. 자, 왼쪽 표 범위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계산할 열번호라 그랬죠. 자, 여기 설명글 읽어보시면 목록에서 열의 위치 이렇게 돼 있죠. 이 열의 위치라는 것이 계산할 열번호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저희가 계산할 건 뭐냐면 지금 합계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합계가 매출액의 합계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저희가 지정한 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매출액이네요. 자, 그렇다면 계산할 열번호는 5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조건.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조건은 저희가 고급 필터 공부할 때 사용했던 조건하고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명과 해당하는 값이 2개의 행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 해가지고 이렇게 2개의 행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혹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는 경우에는 표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에서 보시면 제품 분류가 화장품인 경우에는 여기를 드래그 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지금 조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를 범위로 지정할게요. 제품 분류가 사무용품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지정이 다 됐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dsum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표범위,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정 다 되셨으면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dcount 함수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쪽 워크시트에서 dcount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칼로리가 20을 초과하는 식품수를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조건은 칼로리가 20을 초과한다는 거죠. 그럼 자, 먼저 답을 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 9번이니까 자, 여기 이 9번에다가 클릭해서 놓으시고 함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등호로 시작한다 그랬죠? 등호 는으로 시작하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dcount예요. 자, 타이핑을 해보시면 그 철자가 들어가진 목록에 함수 이름이 뜨죠? 자, 그러면 제가 함수 키보드로 고르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창을 한번 꺼내 볼게요. 자, fx 단추 누르시면 마법사 창이 꺼내지는데 자, 여기는 제가 인수를 어떤 거를 넣을지 안내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표 범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왼편 가셔서 표 범위를 잡을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저희가 표 범위를 잡을 때에는요,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항목명이 있죠. 이 항목명이 맨 첫 번째 행이 돼야 돼요.
맨 첫 번째 행이 되게 나머지 것들을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 항목명을 가지고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이 항목명이 꼭 포함이 되게끔 하셔야 되고, 포함이 될 때에는 맨 첫 번째 1행에다가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 범위는 잘 잡았고, 두 번째 계산할 열번호인데, 계산할 열번호는 저희가 지금 칼로리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칼로리는 잘 보시면 저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드 부분에다가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자, 다시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자, 여기서 숫자를 세서 3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칼로리에 해당하는 항목명 있죠? 이 항목명을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표에서 세 번째다, 또는 항목 중에서 칼로리가 들어있는 열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범위 지정할게요. 자, 범위는 여기 위에서 만들어졌죠. 칼로리가 20을 초과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인수를 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개수는 3 해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칼로리가 20을 초과한다는 것은 24, 28, 그리고 53 해서, 자, 색깔 채워서 보여드릴게요. 칼로리가 20을 초과하는 것은 3개가 있네요. 20은 같으니까 초과는 아니죠. 이상이라고 했을 때만 포함이 되지, 초과라고 했을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워크시트를 보시게 되면 디카운트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디카운트 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카운트 A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d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요. 하지만 dCount A는 이 A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파벳으로 생각하세요. 알파벳, 문자. 그래서 숫자가 됐던 문자가 됐던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셀 때는 dCount, 숫자나 문자 다 상관없이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는 거예요. 그거는 dCount A. 그러면 자, 여기 문제를 보세요.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여기 이고라고 붙었네요. AND 조건이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인 사원의 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C16에다가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셀 포인터를 C16에다가 두시고, 자,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자, 등호 는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는 입력하시고, 자,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셀 거라 dCount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dCount A예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이거 고르시고 탭. 자, 그런 다음에 마법사를 띄우기 위해서 위에 FX 단추를 딱 누르시면 인수 창이 뜨죠. 자, 첫 번째 인수는 표 범위라고 그랬죠. 자, 표 범위 지정하시고,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원수를 셀 거라, 자, 인원수면 여기 이름으로 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름에 해당하는 두 번째 2를 써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은 여기 밑에 만들어져 있죠. 나이는 25세 이상이고 성별이 남인 경우.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범위를 다 지정을 해야죠. 여기서 AND 조건이죠. 조건명과 값, 조건명과 값이 나란히 쓰여 있으면 AND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OR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AND 조건이라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참으로 추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수를 다 채웠으면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인원수는 5라고 나오네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25세 이상이어야 되니까 25세 이상인 것들은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성별이 남인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남. 자, 그래서 자, 채워보면 25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남인 것은 자, 이렇게 두 줄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수는 잘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어보고 갈 것은 디카운트 A는 문자나 숫자를 센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요. 저 이거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디카운트 A 선택하시고 마법사 창 띄워서 자, 여기 계산할 열번호를 2라고 하지 않고 나이에 해당하는 3이라고 써도 똑같이 5개로 추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든 문자가 들어있는 셀이든 다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아까 전 예제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디카운트 예제 와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마법사 창 띄우시고 자, 인수창에서 계산할 열번호를 자, 여기 숫자가 들어있는 셀이 아니라 식품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식품의 이름으로 세야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계산할 열번호를 1이라고 찍어버리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개수를 못 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고 디카운트 A라고 하는 것은 숫자 문자, 즉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래 워크시트에서 Dmax, Dmin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 중에서 최고 성적과 최저 성적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네요. 최고 성적은 Dmax, 최저 성적은 Dmin으로 구하면 돼요. 맥시멈과 미니멈이니까. 여기서 차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최고 성적에서 최저 성적을 빼면 되죠. 차이를 구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이 6번 셀에다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셀 포인터는 이 6번에다가 두시고 자, 먼저 최고값에서 최저값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자, 저는 자, 등호 는으로 시작한 다음에 Dmax 고르신 다음에 자, 여기 fx 단추 누르셔서 먼저 최대값부터 구할게요. 표 범위 내에서 항상 표를 범위 지정하실 때에는 항목명이 첫 번째 행입니다. 두 번째, 계산할 열번호는 저희가 값을 구할 때 성적에서 최고 점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세 번째 3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 범위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일단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에 최고 점수 91.6이 찾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저점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줄 가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자, 빼기 하시고 이번에는 최저점 Dmin 고르신 다음에 탭키 눌러서 함수 입력하시고 마법사 창을 띄웁니다. fx 단추 누르시면 인수창 뜨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수는 표 범위라 그랬죠. 자, 그래서 표 범위 잡으시고 자, 두 번째 계산하는 것은 성적에서 최소점이죠. 자, 그래서 성적은 세 번째 열에 있잖아요. 계산할 열번호는 3. 자, 그리고 조건은 여기 학과가 경영학과인 거죠.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만들어졌네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위에 수식을 보시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해가지고 큰 점수와 작은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은 9.9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자동합계에서 구하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 있죠. 이 함수들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냥 자동 합계에 있는 것은 조건이 없이 전체 범위의 통계를 내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 표 범위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추려서, 즉 해당하는 것만 추출해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하신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그 중에서도 그냥 카운트는 숫자만 들어있는 셀의 개수예요. 하지만 dCount A라고 해서 여기 A가 붙어 있는 것은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입니다. 숫자 문자를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통계를 구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저희가 지정해 주기 위해서 표를 범위로 잡는데, 그 표를 범위로 잡으실 때 데이터 목록의 첫 번째 행에다가 항목명이 오게끔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건을 지정하실 때에는 이 조건은 저희가 고급 필터 사용할 때 썼던 거, 그 조건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에서 사용한 방법은 두 개의 행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조건명, 두 번째는 값을 쓴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연습 많이 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